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분명히 내가 더 먼저 연락했고, 내가 더 많이 챙겼고, 내가 더 깊이 믿었는데, 결국 나에게 상처를 준 건 낯선 사람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오랜 친구, 연인, 직장 동료, 심지어 가족이었습니다. 만약 지금 이 말이 마음에 걸리신다면 이 영상은 바로 당신을 위한 겁니다. 당신은 분명 따뜻한 사람입니다.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먼저 배려하고 진심을 다해 사람을 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잘해줬는데 왜 항상 나만 상처받는 걸까요? 2024년 미국 심리학회 연구에 따르면 성인의 64%가 삶에서 가장 깊은 배신 경험을 낯선 사람이 아닌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겪었다고 답했습니다. 이건 당신이 사람을 잘못 고른 게 아닙니다. 이건 구조의 문제입니다. 잠깐 비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집에 들어온 도둑과 집 열쇠를 가진 사람 중 누가 더 많은 것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당연히 열쇠를 가진 사람입니다. 배신이 유독 가까운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이유도 정확히 이겁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만 마음의 문을 열고 약한 부분을 보여주고 진짜 감정을 드러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친밀성 노출이라고 부릅니다. 2023년 하버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친밀감이 높아질수록 뇌의 경계 반응을 담당하는 편도체 활성화 수준이 평균 38% 낮아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쉽게 말해 가까울수록 우리의 경계심은 자동으로 무너진다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경계심이 낮아진 상태에서 우리는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그대로 믿습니다. 경고 신호가 와도 무시하고 불편한 감정이 생겨도 억누릅니다. 그 사람을 믿고 싶으니까요.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친밀성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2022년 스탠포드 대학교 연구에서 이 편향이 강한 사람일수록 관계 안에서 반복적인 상처를 경험하는 비율이 2.4배 높다는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당신이 너무 순진해서가 아닙니다. 뇌가 원래 그렇게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가까운 관계에서는 기대값이 높아집니다. 기대가 높아질수록 그 기대가 무너질 때 느끼는 충격도 함께 커집니다. 옥스퍼드 대학교 관계심리 연구팀은 이것을 기대 낙차 효과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낯선 사람이 나를 실망시키면 그냥 넘어가지만 가까운 사람이 똑같은 행동을 하면 배신으로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존의 많은 조언들은 그냥 좋은 사람을 잘 골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말은 마치 익지 않은 음식을 눈으로만 보고 골라내라는 것과 같습니다. 방법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방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방법의 이름은 신뢰 구조 설계법입니다. 기존 방법은 상대방을 판단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반면 신뢰 구조 설계법은 내가 신뢰를 쌓아가는 방식 자체를 바꾸는 것에 집중합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신뢰는 한 번에 모두 주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쌓아가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단계는 신호 인식입니다.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십시오. 이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나는 나 자신일 수 있습니까? 인간의 뇌는 관계에서 미묘한 불편함을 감지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 신호를 억누릅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서 또는 착각일 수 있다는 생각에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2021년 토론토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관계에서 자신의 불편한 감정을 반복적으로 억누른 사람들은 배신을 경험하는 비율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3.1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불편한 감정은 착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뇌가 보내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단계적 신뢰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주지 마십시오. 관계는 테스트의 연속입니다. 작은 신뢰를 먼저 건네고 그 신뢰가 지켜졌을 때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가벼운 비밀 하나를 나눠보십시오. 그 비밀이 어떻게 다뤄지는지 확인하십시오. 작은 부탁을 하나 해보십시오.
그 약속이 지켜지는지 지켜보십시오. 이것은 상대방을 의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의 토대를 단단하게 쌓아가는 과정입니다. MIT 사회관계 연구소의 2023년 연구에 따르면 단계적으로 신뢰를 형성한 관계는 그렇지 않은 관계보다 장기적 신뢰 유지율이 67% 더 높았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경계선 설정입니다. 경계선은 냉정하거나 차가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나에게 불편한 것을 불편하다고 말할 수 있는 관계, 싫은 것을 싫다고 표현할 수 있는 관계가 진짜 가까운 관계입니다. 경계를 말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그 관계의 진짜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너무 계산적인 사람이 되는 것 아닌가요? 완전히 합리적인 걱정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계산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보호입니다. 스스로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 결국 더 깊고 진실된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대부분은 여기서 멈추지만 저는 여기서 끝내지 않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전에서 바로 쓸 수 있는 4가지 전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술은 관계 에너지 점검입니다. 당신 주변에 만나고 나면 왠지 기운이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 앞에서 나도 모르게 말을 조심하거나 반응을 살피게 됩니까? 이것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관계에서 에너지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주요 관계를 떠올리며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해보십시오. 이 사람을 만나고 나면 나는 더 나아집니까? 아니면 더 지쳐집니까? 이 하나의 질문이 관계를 판단하는 가장 정확한 기준이 됩니다. 두 번째 전술은 언어 패턴 관찰입니다. 배신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언어 패턴이 있습니다. 항상 자신이 피해자라는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타인의 성공을 축하하지 않고 조용히 깎아내립니다. 비밀을 지키기보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먼저 꺼냅니다. 언어는 그 사람의 내면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상대방이 다른 사람 이야기를 어떻게 하는지 들어보십시오. 나에 대한 이야기도 똑같이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전술은 행동 일관성 테스트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인지 확인하는 겁니다. 거창한 테스트가 아닙니다. 작은 약속을 지키는지만 보면 됩니다. 일찍 만나기로 했는데 습관적으로 늦습니까? 연락하겠다고 했는데 며칠씩 사라집니까? 작은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큰 신뢰도 가볍게 여깁니다. 이것은 냉정한 판단이 아니라 패턴을 읽는 능력입니다. 네 번째 전술은 감정 기록입니다. 배신은 갑자기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천천히 쌓여온 신호들이 있었습니다. 그 신호를 놓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계에서 불편함을 느낄 때마다 짧게 기록해 두십시오. 날짜, 상황, 감정, 딱 3가지만 적으면 됩니다. 석 달 후에 그 기록을 다시 보면 반드시 패턴이 보입니다. 그 패턴이 관계를 판단하는 가장 정직한 데이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사람을 너무 믿어서 상처받은 게 아닙니다. 당신은 그냥 따뜻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태양이 빛나는 것이 잘못이 아니듯 당신이 진심을 다하는 것은 결코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어떤 곳에 빛을 비출지 이제 조금 더 현명하게 선택하면 됩니다. 당신은 배신당할 운명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관계를 다루는 방법을 아직 몰랐을 뿐입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해보십시오. 내일 만나는 사람에게 아주 작은 신뢰를 먼저 테스트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그 신뢰를 어떻게 다루는지 지켜보십시오. 딱 그것만 하면 됩니다. 이 채널은 심리학을 통해 일상을 바꾸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관계가 더 깊고 진실되게 변화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